나는 올해로 꼭 100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100년 동안 살았으니 세상 다 아는 것 같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길고 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뼈저리게 후회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제발 나처럼만 살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줄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용기도 주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착한 딸, 희생하는 아내, 헌신적인 엄마 세상이 제게 붙여준 이름들에 맞춰 사느라 정작 진짜 나는 텅 비어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없는 삶이 모든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들판에 핀 작은 들꽃 해질, 여의 붉은 노을, 밭이라는 남편의 굵은 손마디 같은 것들을 화폭에 담고 싶었죠. 하지만 그 시절에 여자가 붓을 잡는다는 건 그저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모님은 여자는 시집 잘 가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최고다 하셨고, 결혼해서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애들 다 크고 나면 나중에 살림 좀 넉넉해지면 그렇게 나중이라는 핑계로 제 꿈을 먼지 쌓인 다락방에 가둬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다 커서 제 품을 떠나갔고 살림은 그럭저럭 폈지만 제 손에는 물감 대신 거친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묻기보다 남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에 더 신경 쓰며 살아온 날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 속에서 안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내 목소리는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기대에 맞추느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 나중에야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바로 이걸 가장 후회한대요. 첫 번째 깨달음.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말이 바로 나중에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적에 금강산 구경 한번 가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마다 저는 애들 대학 보내고요. 이 빚만 다 갚고요 라며 손사래를 쳤죠. 그 나중이 오면 언제든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60을 갓 넘긴 나이에 훌쩍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제 살기 바빴고 집에는 빚 대신 적막만 가득 남았죠.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는데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의 나중이라는 시간은 처음부터 없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해요. 자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변화가 두렵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진짜 행복을 놓치고 마는 거죠. 가고 싶은 여행, 배우고 싶은 취미,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물론 뭐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돈 들여 해외여행 가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좋아하던 옛 노래를 찾아 들어보는 것. 점심 먹고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오랫동안 뜸했던 친구에게 용기 내어 안부 전화를 거는 것. 그런 작은 지금들이 모여야 후회 없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법이더라고요. 당신의 나중이라는 다락방에는 지금 무엇이 갇혀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그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두 번째 깨달음. 텅 빈 공간보다 따뜻한 손이 낫습니다. 지나고 보니 사람이 더 귀하더라고요. 젊은 날에 저는 참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잠들었어요. 굶주렸던 어린 시절이 한이 맺혀서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번 돈으로 논을 사고 집을 넓혔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흐뭇해했고 번듯한 기와 집을 보며 이게 성공이라고 믿었죠. 이제 100살이 되어 이 넓은 집에 홀로 앉아 있으니 비로소 알겠습니다. 돈이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결코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걸요. 돌이켜보면 저를 웃게 하고 그 힘든 세월을 버티게 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건 통장 속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서툰 솜씨로 깎아주던 남편의 과일 한 조각이었고 엄마 최고 라며 엄지를 지켜 세우던 아이의 작은 손이었으며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던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들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텅 빈 큰 집에서 홀로 먼지를 닦는 것보다 비좁은 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게 배 천배는 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가장 소중한 걸 가장 쉽게 놓치며 사는 것 같아요. 돈과 성공을 좇느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가 커가는 모습, 배우자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진 않으세요? 오늘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곳간을 가장 풍요롭게 채우는 방법일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음 미워하는데 마음 쓰지 마세요. 미움은 결국 나를 해칩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끔찍하게 미워했던 손아래 동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믿고 나보다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났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사사건건 마음이 상해서 수십 년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났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미워했는지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요. 대신 그 미움으로 들끓었던 수많은 밤낮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썼던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차라리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아끼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움은 결국 나를 향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곱씹고 있으면 내 마음만 병들 뿐이에요.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사람과 싸우려 들지 마세요. 그냥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리는 마음이 오히려 내 삶을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밭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아요. 당신의 마음밭에 사랑과 감사의 씨앗만 신기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결국 제가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내 인생.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내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를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정작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돌아보지 않았던 어리석음. 그것이 제 모든 후회의 뿌리였어요. 오늘 제 길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께 꼭 3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기쁨을 나중으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 둘째, 재산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셋째, 미움이라는 감정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모든 말은 결국 한 가지로 통합니다. 부디 당신 자신만의 인생을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늙은이의 진심을 듣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인생 이막살롱은 늘 당신의 인생길을 함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부디 남은 생은 후회 없이 오롯이 당신만의 삶을 찬란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발 나처럼 뵙겠습니다. 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